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 마감하고 바로 나온 소식이죠.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데 여기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요. 최고 등급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많이들 지적해 주셨는데 무디스가 밝힌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쌓였다. 그리고 국가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벌써 35조 달러라고 하고요. GDP의 대비로는 120% 수준이라니까요. 와, GDP의 120%요. 어휴,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지 발표 직후에 바로 나스닥 100지수 선물이 시간외 거래에서 1.3%나 빠졌더라고요. 시장에 바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이 왜 나왔는지, 또 예전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장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무디스가 사실 마지막 보류였어요. 3대 신평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한테 트리플 A를 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럼 처음으로 등급이 내려간 건 언제였죠? S&P였나요? 네, 맞아요. 2011년 S&P가 처음 내렸었죠. 그때도 이유는 비슷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막 구제금융 투입하고 경기 부양한다고 돈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재정 적자랑 부채가 확 늘어난 거, 그게 문제였죠. 근데 2011년 S&P 때 보면 시장 반영이 좀 뭐랄까요? 특이하지 않았어요? 그날 S&P 500 지수는 6.7%나 폭락했는데 이상하게 미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안전자산 참는다고. 맞아요. 금값은 또 오르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러다가 작년 2023년 8월에는 피치도 등급을 AA 플러스로 내렸었고요. 근데 그때는 시장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좀 제한적이었죠. 아, 피치 때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무디스가 딱 S&P 피치랑 같은 AA 플러스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충격을 좀 완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군요. 세 회사가 이제 같은 등급이 된 거네요. 그럼 이번 강등이 구체적으로 경제나 시장에 미칠 영향, 이걸 좀 따져봐야 할 텐데요. 일단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그 나라 채권이 좀 덜 안전해 보이니까 돈이 이제 금이나 엔화 같은 다른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면서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2011년엔 좀 예외였지만 이번 무디스 발표 직후에는 일단은 국채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더 일반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럼 주식시장은요? 2011년처럼 막 큰 폭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S&P랑 피치가 AA 플러스를 줬으니까 시장이 좀 맷집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할 것 같아요. 2011년 기억이 워낙 강렬하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S&P랑 피치가 이미 AA 플러스를 줬고 시장이 거기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무디스가 더 낮은 등급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유의자들이랑 수준을 맞춘 거니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넓게 봐서 경제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기업들이 돈 빌리는 환경 같은 거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보통 그 나라 기업들 신용등급도 줄줄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AIG 사례 같은 거 보면 등급 강등되고 나서 채권 가진 투자자들이 갑자기 막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결국 미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같은 일반 가게에도 영향이 오겠네요. 예를 들면 집 살 때 모기지 금리라던가 자동차 대출 금리 같은 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게 결국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자동차 할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고 이게 결국 소비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아, 상황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길게 봐야 하는 건지. 일단 이번 강등이 3대 신평사가 다 같은 등급으로 맞추는 과정이다. 그래서 충격이 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있고요. 동시에 2011년에도 보면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결국 1년 만에 시장이 반등했었거든요.
그 역사도 같이 고려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과거 사례처럼 미국 시장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믿고 그냥 쭉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자료에 정치적인 맥락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그 자료에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채 금리를 좀 내리기 위한 정책을 혹시 구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그런 계획에는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떤 정치적 편을 드는 건 아니고 그냥 자료에 나온 내용을 분석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등급 숫자 하나 바뀐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 또 시장의 복잡한 계산 같은 걸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랑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었고요. 네, 핵심은 이제 S&P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까지 트리플 A 플러스로 내렸다는 건데 이게 그럼 이제 미국 신용도에 대한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우려가 다시 한번 확인된 건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번 강등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요. 3대 신용평가사가 다 같이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 미국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있잖아요. 엄청난 부채랑 적자. 이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까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